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인데 우리 이 단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2의 1단원, 쓰기가 2의 2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글을 읽어가는 때 단순히 글자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읽었을 때 단어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이 문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 이 부분에서 중심 내용이 뭔지 찾기 어려울 때도 있어. 이렇게 글을 읽는 과정 안에서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읽기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읽기는 자,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는 게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 바로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자, 또 책을 한 권을 끝까지 읽으면서 통합적인 독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는 본문에서 이 친구가 읽으면서 단어 뜻을 모를 때도 있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글 속의 정보로 파악했는지 자기 배경 지식으로 해결했는지 요거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읽기의 본질, 읽기란 과연 무엇이냐? 자, 일단 첫 번째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읽기. 자, 우리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작가가 글을 써서 우리에게 던져주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다시 재구성하면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감상이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주제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바로 읽는다는 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우리는 의미를 이해할 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과 관련된 글을 읽었다. 내가 6.25 전쟁 경험은 안 해봤지. 그러면 아무래도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럼 그 배경 지식으로 그 경험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의 차이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우리가 할 게 이번 단어는 요거라는 거. 자, 우리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단순히 글의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단어 뜻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혹은 뜻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내 수준에 안 맞는. 혹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안 읽혀질 때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인지적인 문제. 내가 이 글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육체피로 이런 거 말고 이 글을 이해할 때의 문제에 있어서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우리 아까 뭐라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 읽기. 자, 우리 이거 1단원에서도 있었죠. 글을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독자들과 서로 감상을 주고 받음으로써 내 생각의 폭을 훨씬 더 넓히고 이 소통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라는 건 뭐다? 글 1단계는 의미를 구성하는 것. 2단계는 그 의미를 구성하다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까지 다 끝났고 내용 이해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것까지 가는 게 읽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자, 첫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자, 우리 일단 단어 뜻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국어사전 찾아보면 제일 좋겠지. 근데 나올 때마다 계속 찾아서 읽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체로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를 추론해 내거나 근데도 모르겠다. 그럼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사전에서 단어 뜻을 찾아보거나 글의 앞뒤 맥락, 문맥 안에서 글 속의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일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이 친구가 요긴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모르는 단어. 사전을 찾거나 문맥 안에서 파악해라. 두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 친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다 볼 거야. 자, 세 번째. 글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 생각이 뭐지? 찾고자 합니다. 그때는 뭐 한다? 소제목이 달려있다면 혹은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해 봐야겠죠? 이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생각이, 자, 얘가 전달하려는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이 돼요. 그러면 합리, 이치에 맞는지 과연 옳은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때는 나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내가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바로 본문으로 갈게요.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자, 질문으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글의 갈래가 뭐니? 중수필이야. 중수필의 중은 무거울 중, 약간 무겁고 딱딱해서 사회 문제나 이런 걸 다룰 때 많이 쓰는 수필이 중수필입니다. 읽으면 약간 설명문 같기도 하고 논설문 같기도 하고 막 좀 딱딱한 비문학의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 논설문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서술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데 이 글도 논리적이긴 하지만 논설문 같이 타당한 근거들을 딱딱딱 들어서 내 주장은 이거야 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칼럼이라고도 하고요. 중수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 알아야 된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떻게 해소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가달락 가시면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달력은 요긴하게 쓰였다. 자, 지금 요긴하게 라는 말을 얘가 모르니까 색칠되어 있는 말에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긴하게 쓰였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해라? 사전을 찾거나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라.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 옛사람들은 시계를 많이 쓰지 않았어. 반면 하면 뭐예요? 대조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많이 쓰지 않은 반대 의미일 거고, 그러면 많이 쓰지 않았다면 달력은 아주 자주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의미가 되겠지? 또 뒤에까지 보면 무엇보다 달력은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데, 그러면 농사 지을 때 되게 중요하네. 그렇다면 앞뒤 문맥 안에서 요긴하다는 건 뭘까?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의미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가시면 이 친구가 뭐 있어? 요긴하다라는 단어는 처음 보네. 자, 뜻을 모르겠어. 그래서 뭐 했어요? 앞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자, 문맥 안에서. 자,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사전을 찾거나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 본다. 자, 그럼 뭐예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냈죠. 우리 아까 문제 해결 어떻게 한다고?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그랬어. 자, 여기서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단어의 뜻을 파악해 봤습니다. 자, 계속 보면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자, 질문을 던져서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흥미, 호기심. 그럼 원래는 달력이 더 중요했는데 시계 왜 중요해졌지? 자, 궁금해지죠? 자, 우리 이 글의 짜임 꼭 아셔야 돼요. 자, 처음 부분은 뭐다?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요긴하게 아주 중요하게 썼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두 번째 부분, 이제 중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자, 소제목에 색칠이 되어 있지? 바로 이 소제목과 관련해서 중심 내용을 찾아볼 겁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을 때 뭐 해라?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거나 소제목이 있으면 소제목과 관련지어서 중심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 소제목은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그러면 여기서 중심 내용 뭐겠니? 시계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나오면 거기가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볼까? 20세기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시계 하나가 귀하집 한 채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자, 그럼 여기서 동창이 밝아올 때라고 했어. 자, 동창은 동쪽으로 난 창. 그러면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해가 뜨면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바로 동창이 밝아올 때, 해가 뜰 때. 자,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일을 꼭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뭐 있었겠는가? 자, 그러니까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해가 떴나 졌나 요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 왜? 자, 달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뭐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했기 때문에.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자, 여기 색칠이 되어 있죠? 자, 왜 낭패를 본다고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것일까? 자, 나의 배경 지식. 자, 싹이 트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온이 높아야 돼. 자, 날씨가 추운 10월에 뿌리면 싹이 트지 않겠지?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되니까 낭패를 본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지금 뭐 했어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와서 궁금해졌어. 왜 안 될까? 자,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 바로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했어요. 자, 배경 지식을 활용해줬고, 자, 추워지는 10월에 여기 벽실을 뿌렸다 낭패를 볼 것이다. 조상들의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니? 바로 우리 3번 문제 있죠? 자, 지금 사람들은 뭐 했다? 시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계는 비싸기만 하고 장식품일 뿐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일을 그만합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씨 뿌리고 날씨 추울 때는 뿌리지 않아요. 이건 뭐야?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해가 뜨고 지고 날씨가 따뜻했다가 점점 무르익었다가 추워지고 자, 이런 흐름에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에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해? 자연의 흐름, 계절의 변화 이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볼까? 이 부분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니 자, 이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이거 소제목입니다. 자, 소제목이고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니 옛사람들이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겠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자, 지금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읽어라? 자, 끝까지 읽어보고 자, 그랬더니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 중심 내용은 뭐다?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달력이 시계보다 중요했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라는 거. 자, 우리 중심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을 때 뭐 했다? 바로 소제목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했어.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아봤고 자, 그러면 우리 다달락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절기가 농사 진도표라는 건 무슨 뜻일까? 바로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소제목의 의미 꼭 알아줘야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친구가 같이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글을 읽어줘야 됩니다. 자, 보면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그래서 자, 바로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는 거. 자,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며 한 해의 농사를 지었다. 바로 달력을 중요하게 여긴 까닭이고요. 바로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서 바로 뭐다? 달력이 혹은 절기가 농사 진도표였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는지 보여줄 건데 자,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절기는 알아둬야 되겠죠. 3월 21일쯤인 춘부는 자, 그러면 언제 뭐 하는지 꼭 알아야 돼요. 3월 21일쯤인 춘분. 자, 이때는 뭐 한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씨앗을 뿌린다는 거.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자, 망종부터 하지까지는 자, 이때는 뭐예요? 모내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는다. 그리고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 드린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했다. 바로 뭐다? 절기가 농사를 짓는 시기와 관련이 있었다. 절기는 농사 진도표의 구실.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조상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 자,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춘분, 그리고 망종하지, 그리고 입추, 추분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꼭 언젠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 빠른 순서부터 느린 것까지. 순서대로 묻기도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 달력과 시계에 대한 조상들의 태도. 자, 달력은요. 자, 달력에 적힌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달력을 매우 중시했어요. 자, 시계는요. 조선시대에 이미 있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우리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왜 10월에 벽시를 뿌리면 안 될까? 자, 이것도 배경 지식이었죠? 자, 글의 중심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자, 우리 아까 소제목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자,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차 시계가 이기게 되는 거. 자,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자, 이겼다는 게 뭘까? 달력보다 중요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중요해졌다. 그럼 왜 이겼을까? 절기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진 거죠. 자, 뭐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자, 왜 이겼다? 공업이 발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시계가 중요해졌죠.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절에 따라. 그래서 되게 더운 지역에서는 모내기를 2번씩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 계절이랑 상관없어.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업은 상관없어.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 자, 왜요? 자, 공장을 돌릴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겠지.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민감해졌다. 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간에 민감해집니다. 도시 곳곳에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다. 자, 뭐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곧 돈이 됐고 그래서 시간에 사람들은 민감해지고 곳곳에 시계탑이 생기게 된 배경도 이것 때문이다. 공업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자, 무슨 뜻이야? 공업은 점점 발전하고 발달해 나갑니다.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 자원을 캐면 된다. 자원을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가 문제될 뿐이었다. 공업이 필요한 자원 가운데는 고무나 사탕수수 등 농업과 임업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닥달하여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아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부정적 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연을 닥달해서 빼앗아낸다. 뭐 한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자연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 거기서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흐름이나 또는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 농사를 짓고 살 땐 어때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공업이 발달하면서 자, 이것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지금은 과일의 제철이 없다.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걸러지기 때문이다. 석유를 떼고 전기를 떼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낸다. 자, 만들어낸다 무슨 뜻이야? 자연에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뽑아낸다라는 게 되겠죠. 자연의 질서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핵심 포인트 2번은요. 공업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시간을 투자해 기계를 돌릴 만큼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달력보다 시계를 중시하게 되었고요. 공장을 가동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자연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원을 막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따라 그것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 농사를 짓고 결과물을 얻어냈다면 공업이 발달하면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데서 과일을 기르고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자, 계절과 상관없이 원하는 농산물을 얻어내고 있어요. 계절. 그래서 두 번째는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자, 그럼 마달라, 시간이 돈입니다.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다. 자, 자연의 변화를 살핀다는 건 자연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살았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다.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뀔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자, 우리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살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 새 아무리 욕심 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 살고자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환경을 바꿔버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 한다. 자,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자연을 바꾸려고 해. 인위적으로 자연을 바꾸려고 들어. 자,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자, 그러면 자연의 복수, 어떤 복수가 나와요?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소떼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 또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철이라는 건 제철 없이 아무 때고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석유나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진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홍수나 가뭄이 잦아졌다. 여기까지가 뭐야? 다 자연의 복수죠.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자,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삶의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복수를 받게 됐는지. 자, 그러면 우리 조상과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 조상들은 자연의 변화를 살피며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자연의 질서. 현대인들은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됐다? 사막화, 지구온난화,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 그럼 이제 끝부분이죠.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에 신경 썼다는 의미다.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자, 이 철을 아는 인간, 철은 뭐니? 계절을 말하고 계절의 흐름에 따르는 인간,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인간을 말하는 거야. 자, 철을 아는 인간. 철, 계절이에요, 계절.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르는 삶 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이게 철을 아는 인간이죠.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자,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라고 째깍거리는 시계. 자, 이건 뭘까? 바로 돈만 생각하고, 자, 조급하게 사는 것. 조급한 삶. 자, 조급하게 사는 거, 시간을 막 앞당기려는 거, 혹은 자연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삶.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자, 달력의 의미 바로 뭐니? 바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여유 혹은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자, 이게 달력의 의미를 곱씹는 겁니다. 자, 그럼 글쓴이가 당부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자?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자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력과 시계. 달력은 절기를 확인하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고, 자,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시계는 시간 확인하게 하고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과 계절을 거슬러 이익을 추구하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혹은 무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뭐하자? 자연의 순리에 따를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마무리로 가보자. 갈래는 중수필이라고 했고요. 중수필. 중수필도 수필이니까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제 볼까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달력과 시계를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소제목들이 계속 붙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 제시될 건지 미리 보여주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 줬습니다. 짜인 가면 처음에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요긴하게 썼고 중간일 옛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중간이에서는 공업이 발달하면서 달력보다 시계를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살아가면서 자연재해가 잦아졌다. 자, 그래서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바뀐 이유는 공업의 발달 때문이고요. 달력과 시계의 의미. 자, 달력은 우리 방금 했으니까 자,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태도. 자, 시계는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자, 글쓴이의 문제 제기.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니까 자연재해가 많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요긴하다 라는 말을 몰라서 앞뒤 단어를 미루어서 앞뒤 내용,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했죠. 바로 글 속에서 정보를 찾았고요. 절기에 따른 농사일에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왜 10월에 벽지 뿌리면 안 되지? 자, 배경 지식 활용해서 추측했고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은 바로 문단이나 소제목별로, 여기서는 소제목이었죠.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글을 읽으면서 글 전체 내용, 의도를 파악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 나가고서 문제 풀까요? 자, 뒤로. 문제 풀고 갈까요? 이렇게. 학습 활동 가서 내용 학습,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라고 했어. 자, 옛사람들은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기 때문에 시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니죠. 시간과 상관없어요. 그냥 해가 뜨면 나갔다가 해가 지면 들어옵니다. 자,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했기 때문에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시했고요. 입추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뿌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것. 자,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건 춘분이고 입추는 가을의 시작. 그래서 입추부터는 김장 채소를 심습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돌 돌릴 때마다 생산량 차이가 많이 나서 시계가 중요해졌다고 했고요. 자,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면서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졌다. 자, 그럼 목표 학습 가볼까? 자, 이 글을 읽다가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부분이죠. 요긴하다 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 근데 어떻게 써? 단어를 모를 때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중요하다 비슷한 뜻이라고 짐작했어.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외에도 동창이 밝아올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뒤에 나오는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 역시 앞뒤 문장 안에서 동창이 밝아올 때가 아침을 뜻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라는 소제목을 보고 시계가 달력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지 궁금했는데요. 역시 내용 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공업사회에서는 생산량을 늘려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 하므로 공장을 몇 시간 돌리는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계가 달력을 이긴다는 것은 계절보다 시간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럼 이 글의 내용을 떠올려보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연환경을 바꾸면서 자연재해가 늘어났고 이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인간에게는 뭐에 따라서? 바로 자연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그럼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자, 먼저 타당하다면 근거를 들어야겠죠? 인간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해왔다.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잦아진 것이 바로 그 결과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글쓴이의 생각처럼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타당하지 않다. 자, 지금은 농업중심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들처럼 자연의 질서만을 따르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째깍거리는 시계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맞는 답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은 소감. 자,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적고 답을 찾으면서 읽었더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을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읽다 보니 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는 한 권 읽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모둠에서 책을 정해서 같이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둠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통하는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문제는 근데 문제는 여기 51쪽 6번까지 풀고 넘어가서 소단원 문제로 갈게요.